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본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품 2번이죠. 축 투도미언 작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전에 한참 전이겠죠. 한참 전 영상에서 이제 요 조립도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투상, 아주 기본 투상만을 가지고 축을 전개를 해놨습니다. 총 6면도 중에 2면도만 남겨놨죠. 측면에서 이제 우측면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좌측면에서 보이는 원형의 형태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2면만 남겨놨는데, 이 상태로 도면을 정리를 할 거냐, 이제 치수 기입하고 할 거냐. 일단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수문선. 제가 이제 단면도법 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도면을 할 때 단면을 치는 이유는 딱 잘라서 설계자들이 저 수문선을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제도 때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제 악습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손제도 때 진짜 저 수문선을 그리려고 그러면 미쳐요. 안 그려보신 분은 몰라요. 자, 그리려고 그러면 미치고, 어찌됐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단면을 자른 형태로 표현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 수문선 있는 부분을 이제 외형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단면을 치는데, 그럼 전단면을 치느냐? 여기는 전단면을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 시중에 있는 교재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사님들한테 교육을 들 때 이거는 모든 강사님들이 꼭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을 치되 단면을 치지 말아야 할 부품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축 같은 축이죠. 축류예요. 축류인데 축류를 무조건 단면을 안 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치는 건 아니고, 이게 축을 두 가지로 달아요. 가운데 완전히 관통돼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중공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통되는 구멍이 없는 일부 부분만 이제 좀 파여 있는 중실축. 실제적으로 속에는 꽉 차 있다. 축의 속은 꽉 차 있다라는 중실축 두 가지가 있는데, 중실축의 경우는 전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공축은 안쪽에 파진 부분이 있죠. 완전히 관통돼서 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공축 같은 경우는 축이지만 단면을 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은 단면을 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축 중에서 중실축을 단면을 치지 않는다. 중실축을 단면을 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단면 쳐서 표현할게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단면을 치게 되면 여기 필렛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단면을 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외형선이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가는 실선이나 아니면 수문선 같은 걸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무슨 선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그거는 명확한 용도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여기를 단면을 쳤을 때 이제 단면된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형선으로 남으면 안 돼요. 표현은 바꿔줘야 되고, 어쨌든 나사 길이가 표현되기 때문에 저 부분이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면을 쳤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칭이 들어가야겠죠. 해칭 H. ISO 31에 여기 나사부들은 다 해칭이 들어가야겠죠. 요거 해칭 문제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부분을 보다 보면 요것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부분. 요거는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하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잘 조정해가면서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는 또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실축을 꼭 단면을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제 제도를 많이 해본 이제 선배들의 경험상, 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형상을 알아보기가 좋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형상을 알아보기 좋냐, 이 관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이제 결국은 느낌적인 부분인데, 이 경계를, 직경이 다른 부분의 경계를 나누는 요 선이 끊기다 보니까 이쪽의 형상의 인식이 좀 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느낌상 안 좋은 게 사실이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가다 이런 고집을 피우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보다 얘가 더 판단하기 더 좋은데요. 전 저게 더 보기 좋아 보여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한두 분씩 나와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주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말이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설계자들도 옛날에 선배들도 여러 설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보기 좋아, 이게 보기 좋아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다수가 뭘 선택했냐? 이게 보기 좋아, 이게 좀 더 형태의 구분이 명확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게 보기 좋다고 하니까 우리 속이 꽉 차 있는 축은 이렇게 단면 치지 말자, 많은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더 보기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는데, 도면은 뭐 늘상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약속된 대로 그리는 게 도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 중실축의 경우는 중실축이죠. 예. 중실축의 경우는 절대 단면을 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면을 이렇게 치진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수분선은 빼도 막도 못하고 그냥 수분선으로 그려야 하네 라는 건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 자체가 이제 부분 단면을 쳐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일부분만 단면을 쳐서 여기를 외형선으로 바꾸는 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제 요새는 우리가 이제 손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캐드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캐드로 그리면 이게 수문선으로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잖아. 잘 보이잖아. 저거 수문선 그리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 통칙 자체가 약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수문선으로 된 부분은 그냥 수문선으로 그리세요. 굳이 단면 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될 필요는 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손제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실무에 간다면 이거를 굳이 부분 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분 단면을 치는 건 아직도 전산응용 기기도 기능사에 채점하시는 분들이랑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옛날 기준에 얽매여가지고 과거부터 오래 내려온 관습에 얽매여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 굳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해.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꼰대 계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꼰대 계열에 속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툴, 도면을 그리는 툴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은 이루어져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분 단면을 한번 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쓸 거냐?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 걸리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형체가 다 똑같잖아요. 뭐 여기도 다 똑같고, 그쵸?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나. 그쵸? 다를 게 없죠. 원기둥이니까 여기나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여기도 다 똑같아. 그쵸? 그리고 뭐 얘네들도 다 똑같아. 그쵸? 얘네들 다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다 똑같아. 똑같고 뭐만 달라? 얘만 달라. 그쵸? 얘만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딸랑 저 두 개를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저만큼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뷰를 두 개를 그려야 되느냐. 정면도, 그러니까 주투상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뭐 이렇게 놓을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죠. 야, 하나로 그냥 못 끝내? 뭐 이런 문제. 고작 그것 때문에 두 개를 다 그려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주투상도를 아까 제가 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얘가 주투상도가 될 거냐 아니면 얘가 주투상도가 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된다. 아니 기본적인 게 다 똑같은데 핵심적으로 얘가 주투상도가 돼야 돼. 이거 주투상도가 돼야 돼.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그 답지들을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헷갈리는 경우.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안 헷갈릴 거예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얘를 주투상도로 놔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쟤를 주투상도로 놔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문제들 있죠. 요 키가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데 키가 한쪽이 90도 틀어져 있어. 키오미.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놈은 이렇게 되고 한 놈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도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주투상도를 뭘로 해야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키 나 있는 거 90도 틀어져가지고 여기에 요런 거. 이렇게 멈춤키 홈이 이렇게 원뿔 형태로 팍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려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요 원뿔 형태의 이렇게 멈춤키 홈 뚫려 있는 경우는 얘를 주투상도로 삼아요. 그래놓고 여기를 부분 단면을 쳐가지고 얘를 주투상도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헷갈린다. 헷갈릴 수 없다. 이게 주투상도가 돼야 돼. 평행키가 이제 위에서 보이는 평행키의 모양이 보이는 게 주투상도가 돼야 돼. 아니면 깊이가 보이는 게 주투상도가 돼야 돼. 시험 문제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상황에서 얘를 주투상도로 써도 되고요. 얘를 주투상도로 써도 됩니다. 어느 걸 주투상도로 써도 다 맞아요. 단지 이제 어느 걸 주투상도로 썼느냐에 따라서 도면을 전개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결국 시험 볼 때는 나는 이걸 주투상도로 쓰는 게 편해.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걸 주투상도로 놓는 게 편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투상도를 두 가지로 그릴 거예요. 두 가지를 그려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합시다. 이제 얘를 주투상도로 잡는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얘를 주투상도로 잡을 때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거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거 그릴 때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조립도를 봐. 자, 조립도를 봐. 그래서 조립도를 딱 봐요. 그래서 조립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조립도하고 똑같은 방향을 주투상도로 봐. 라고 하시는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요런 스타일의 강사님이 한 분 계시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부품을 전부 다 그냥 이 투상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그려요. 그리게 시켜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얌체 같기는 해요.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학생들이 실수가 적어요. 그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야, 네 머리로 뭐 이거 방향 돌려가지고 생각 못하지? 그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따라 그려. 그래도 돼.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향을 주투상도로 잡든 저 방향을 주투상도로 잡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겠다. 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강사님의 이제 그런 태도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 조립도에 놓여진 방향 그대로 주투상도를 잡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하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무는 거의 대부분 조립도와 같은 방향으로 부품도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저걸 조립하는 조립 작업자는 조립도하고 부품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때 방향이 다르게 그려져 있으면 작업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저 조립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부품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실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뭘 의도하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 강사님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 말 자체가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립도에 놓여진 방향대로 그려라는 거에 우리가 보는 제도 통칙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도 통칙에 조립도와 같은 방향으로 부품도를 작성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도 통칙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제도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포인트에서 그렇게 이제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변질된 이제 내용이고, 이제 그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이제 그걸 많이 따른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을 놓는 방향에 의해서 이제 제도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요걸 설명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제도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부품의 주투성도는 가공작업자가 저 부품을 가공할 때 저 부품을 놓는 가공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주투성도로 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다면 결국 이 부품을 놓는 방향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된다? 가공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 가공 방법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가공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진행이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공 방향, 요거는 가공 방향 얘기하시는 분들은 KS 규격에 나오는 제도 통칙에 의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 통칙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제도 통칙, 이거 예전에 제가 제도 통칙 설명할 때 봤던 문서인데, 주투상도라고 있습니다. 주투상도. 주투상도가 정해지는데, 이 주투상도를 이제 놓는 특징, 선정하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 내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부품도 등 가공을 위한 도면에서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에서 대상물을 놓는 상태, 즉 가공 방향을 두 번째 항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첫 번째가 조립도에 조립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저건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기능적으로 홈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거는 홈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그 홈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예, 그 조립도에 조립된 방향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어떤 기구가 조립돼서 놓여질 때 홈 포지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홈 포지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립도에 조립된 상태보다 이거는 홈 포지션을 얘기한다. 그래서 홈 포지션에 입각해서 이제 놔라라는 거고,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 상태, 가장 이제 많이 놓여지는 이제 그거를 하라라는 게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아마 이제 놓을 때는 가공 방향에 맞춰서 놔라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KS 규격에 의하면 이제 맞는다. 그러면 KS 규격에서 말하는 저 가공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주투상도냐 아니면 얘가 주투상도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싸워요. 이 조립도에 조립된 방향하고, 이제 그러면 조립된 방향대로 얘가 주투상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공 방향이 얘가 맞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싸우게 되는데, 그럼 가공 방향을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가공이 뭐가 있느냐를 먼저 봐야겠죠. 가공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선반 그리고 밀리. 그러면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공구를 어느 쪽에서 물어주느냐? 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이라 왼쪽에서 뭐가 있어요? 주축이 있죠. 주축에 공구를 물려요. 그리고 가공해주는 가공 칼날은 어디서 들어와요? 오른쪽에서 이제 칼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깎아나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작업자가 이제 장비 정면에서 바라보면 주축이 왼쪽에 있고 공구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 상태. 그래서 가공, 이쪽에서 주로 오른쪽에서 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부품을 놔야 한다라는 게 선반적 입장이고,
밀링 쪽 입장은 밀링은 어떻게 해요? 공구를 올려놓는 공구대가 하부에, 아니 공구가 아니라 소재를 올려놓는 소재 그 고정 장치가 하부에 있죠. 하부. 그 다음에 밀링 툴은 어디서 올라와요? 상부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상부에서 밀링 툴이 내려온다. 그러면 밀링 툴 기준으로 하면 가공되는 가공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가공해야 되는 면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반대면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놓을 때는 가공이 오른쪽에서 이루어지고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축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위아래 상하 같은 경우는 가공해주는 밀링 툴로 가공해줄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여기 이제 요 키움이죠. 키움을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몇 파이야? 예, 4파이짜리 밀링 툴로 위에서부터 툴이 요 깊이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길이만큼 쭉 이렇게 가공을 해서 쫙 깎아 나가죠. 키움 가공하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키움 가공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저렇게 가공해요. 이 키움의 요 끝에 요 동그란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직경을 가지고 있는 밀링 툴로 일단 요 깊이까지 찍어 내리고 이쪽으로 이송하면서 가공한다. 그래서 요 키움은 밀링에 의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작업자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놓여야지 작업자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적 입장을 하면 얘가 뭐다? 주투상부다. 여기서 결정나죠. 그러면 좌우는 지금 얘는 좌우를 평가하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똑같잖아. 여기도 가공하고 여기도 가공하잖아. 양쪽 다 가공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놔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깊게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야, KS 규격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거의 키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가공의 양이라고 얘기했죠. 양이 많은 쪽을 왼쪽으로 빼라.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결국 이 직경들은 다 같으니까 이 직경들은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다 같으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 길이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24죠. 그러면 여기 반대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냐? 24죠. 똑같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38.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36. 여기가 적네? 그쵸? 여기가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강사님 말대로 하면 얘를 미러로 뒤집어야 돼. 그쵸? 왜? 가공량이 이쪽이 많잖아. 이쪽이 무려 2mm가 많아. 에라이, 씨. 2mm.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KS 규격이 나와 있는 건 그 말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돌리느냐? 돌릴 필요는 없다. 그냥 조립도랑 같은 방향으로 놓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 강사님들이 하는 대로 조립도랑 같은 방향이고. 왜냐면, 1, 2mm에서 뭔 차이가 난다고. 물론 이제 가공량이 한 30mm, 40mm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눈에 확 티가 나니까 돌려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안 돌려주면 틀린 거냐? 그 도면이. 감점을 받는 거냐? 그거를 감점하면 감점하는 놈도 미친놈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공 방향이라는 건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가공 작업자를 배려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공 작업자가 도면을 볼 때 좌우가 자기가 지금 가공하고 있는 상태하고 좌우가 바뀌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좌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밀리미리 차이 이런 것들에서는 아예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좌우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해도 그건 배려의 행목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안 놨다고 해서 잘못된 도면입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가공 방향하고 상관없이 조립도랑 매칭되는 위치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공 방향이 가공 작업자가 이제 자기가 보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공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가공 작업자가 도면을 꼼꼼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도면에 오류가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이제 설계자가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공 작업자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놔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도면이기는 해요. 배려가 있는 도면이니까 가공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도면이니까 좋은 도면이긴 한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한다면 이게 주투상도인 게 맞지만 이게 주투상도인 경우도 같이 할 거다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주투상도일 때 유리한 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유리한 점이. 실제로 설계자, 도면을 그리는 설계자 입장에선 얘가 더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를 주투상도로 잡으면 이게 아예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도면이. 기본적인 뷰가. 근데 만약에 얘를 주투상도로 잡으면 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로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도면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업을 좀 더 덜 해도 되니까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고리타분한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지만 저도 그거에 얽매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높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실무 도면에서는 얘를 내가 주상도로 선정을 했다고 해서 얘를 지우느냐 안 그리고 아예 그리질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도면의 뷰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결국은 손재도예요. 왜냐면 손재도를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주상도로 잡았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모양을 한 번 더 그려줘야 돼요. 손재도 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카피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그려야지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손재도는.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그려야 돼. 아래쪽에다가. 그거 자체가 손재도를 할 때는 제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 그럼 더 이상 안 그려 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캐드를 쓰고 있잖아요. 캐드를 쓰는데 여기서 요거 카피해가지고 요 부분만 바꿔줘. 여기 있는 키오맨 모양만 바꿔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이 축을 한 장의 도면에 든다 그러면 도면의 형태는 거의 이제 A4 용지 같은 대략적으로 이런 직사각형의 형태를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만 하나 놓는다. 그래서 얘가 없다라 그러면 도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남는데 굳이 이걸 안 그린다? 요 밑에 걸 안 그린다?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향에서 보이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걸 도면에서 다 보여주는 걸 선호해요 요새는. 왜 그래야지 조립작업자나 가공작업자가 형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형상을 치수를 하나도 기입 안 하더라도
얘를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여기다 치수를 하나 두기만 해도. 실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근데 물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이 하나의 양식에 부품 4개를 다 때려 박잖아. 제가 얘기했지만 1폼 다도라 그랬죠. 하나의 양식에 여러 개의 도면을 갖다 놓는다 라는 건데, 요새 실무에서는 뭐 안 한다? 1폼 다도 안 한다. 아주 특수한 회사 빼고는 1폼 다도 쓰는 회사가 없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1폼 다도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손제도 할 때 종이가 너무 여러 장 나오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지 원래 좋지 않아요. 그 방식 자체가. 헷갈린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자꾸 제가 이제 이 전산응용기계 기능사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이 제도 통칙에 대해서 너무 다듬지를 안 했다.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아니 오토캐드로 작업을 한 지가 대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 대학생 때도 오토캐드로 작업을 했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근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손제도에 그런 기반을 둔 그런 제도 방식들이 그대로 제도 방법으로 남아있고 그거를 2D 캐드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도 고리타분한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는 있다라고 봐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방식에 맞춰서 제도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과거에 구태연하게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손제도의 그 기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제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신다면 한번 개혁을 싹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 위치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 개혁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솔직히 얘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요 밑에 거는 지우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요렇게 전개했을 때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인데, 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요대로 그냥 둘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를 주투상도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쪽의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게 수문선인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수문선인 게 문제니까 이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MA 외형선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왜? 손제도 기준으로 우리는 제도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캐드에서 왜 굳이 수문선으로 그린 걸 왜 외형선으로 바꾸고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얽매여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짜증만 나. 이 시험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 저 짓을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를 할 때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문선 나왔네? 쟤를 어떻게 외형선으로 바꾸지? 이 생각부터 해야 돼. 왜? 우리는 캐드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손제도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저 손제도로 저 수문선을 그리려고 그러면 미치지? 그러니까 저거는 외형선으로 바꿔줘야지. 지금 외형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단면을 칠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뭐야? 중실축이네? 속이 꽉 차 있는 축이네? 그러니까 전체 단면 못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분 단면을 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분 단면을 치는 이유는 그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부분 단면 아니면 단면 경계를 좀 만들어줘야죠. 단면 이제 경계. 이걸 이제 절단선이라고 하죠. 절단선. 이 절단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실선으로, 그리고 이제 직선 형태가 아니라 꼬불꼬불 돼 있는 스플라인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SPL, 스플라인 해서 저기 나사 없는 이제 요 중간 부분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NEA 근처점 해서 여기 땅 찍고 직교 딱 끄고 꾸불꾸불 해야 되니까 땅. 이때 이 선이 요 중심선 위로 올라가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올라가도 돼요.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해칭 넣을 때가 피곤해. 네, 여러분이 해칭 넣을 때 여러분이 피곤하다.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요 중심선, 여기 중심선, 여기 중심선, 요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가요. 땅, 땅, 땅.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근처점 NEA 땅 하고 이제 바깥으로 뺀 다음에 그냥 엔터 쳐가지고 그냥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전 레이어가 치수로 도면층이 치수로 돼 있는데 치수가 아니라 얘는 가는선입니다. 가는 실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SPL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NEA 근처점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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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서 NEA 근처점으로 땅 이렇게 잡고 네, 엔터 2번 네, 엔터 쳐가지고 끝내겠죠. 어떤 분들은 요 바깥으로 좀 길게 빼가지고 트림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근처점으로 붙였는데 일부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SPL 해가지고 여기 근처점 잡기 이제 근처 잡으려면 근처점 따로 실행해야 되니까 탕 길게 탕 이렇게 빼고 엔터 쳐가지고 끝낸 다음에 트림. 요거 잘못됐느냐?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게 더 편한 거야. 저처럼 근처점을 쓰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그걸 굳이 근처점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NEA 입력해가지고 딱 근처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거 뭐 잘못됐냐 뭐 어쩌냐 뭐 이게 막 투삭투삭 싸우시는데 싸울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 여기도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해칭이죠. 안시 30일 해서 여기 공간에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있잖아요. 여기도 공간을 딱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칭도 마찬가지. 도면층은 홈에서 치수가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분 단면을 쳐주게 된다. 쳐주게 되고 그 다음 위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실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실무다라고 하면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 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하고 틀릴 거예요. 이미 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일단 필요한 모양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건데 요거하고 이제 반대쪽이 요거죠. 요건데 그리고 중심선은 필요하겠죠. 요건데 그걸 위해서 나머지 거 다 그려놓느냐? 근데 캐드에서 상관없잖아. 나머지 건 복사해 저 모양만 빼고 나머지 건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아래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에선 저대로 둔다. 전체 형체가 다 보이게 두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이제 저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라든가 아니면 국부투상도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면 결국 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어떻게 작업자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그 상상이 어렵지는 않지만 오히려 작업자한테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저쪽에서 알고 있는 답 국부투상도라든가 저기 국부투상도 쓰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부분도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작업자한테 보기 좋냐? 작업자한테 보기 안 좋아요. 오로지 도면의 공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할 뿐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죠. 부분도라는 게 있고 국부투상도라는 게 있어요. 부분도는 이런 거죠. SPL. 여기서 일부를 땅 근처점으로 땅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어떻게 트림 이렇게 끊어줘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 복사할게요. CO 직교 펴서 요쪽도 있으니까 요쪽도 남겨주려면 저 부분이 표현될 수 있게 적당히 이렇게 끊어줘요. 그리고 여기도 이걸 추가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줘. 자, 이게 뭐예요? 부분도.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 게 부분도인데, 솔직히 부분도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요만큼 남고 요만큼 남으면 아까 통째로 다 있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 상태랑 뭐가 다른데? 다른 게 1도 없어. 그래서 이쪽에 부분도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다 부분도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단순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그리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부분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또 다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손재더 개념을 생각해도 굳이 부분도로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요것만 들 그리는 건데 그냥 마저 그리고 말지. 선 4개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행위야. 그래서 이거를 다 아예 안 그리려고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양만을 국부적으로 남기겠다. 그래서 저 키홈의 모양만을 이렇게 국부적으로 남기는 국부투상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정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만 정리해주면 되니까. LEN, DE 2mm. 전 2mm씩 튀어나오게 하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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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축 쪽에 이제 특수상은 게 크게 복잡한 거는 없어요. 어렵거나. 단지 이제 축이 중실축이다. 속이 이제 꽉 차 있는 축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단면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분 단면, 필요한 부분들만 부분 단면을 쳐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키움의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도를 이용하면 의미가 없다. 그럴 거면 다 그리고 말지. 이렇게 국부투상도를 사용을 한다. 근데 이 국부투상도도 어느 정도 여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 사이로 뭐가 껴 들어오기 상당히 애매해요. 이제 차지하는 요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을 뿐이지, 그 공간적인 효과, 나중에 치수 기입해보면 알겠지만 치수 삐져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세이브 효과가 그렇게 부분도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 없는 행위다. 그러나 과거에 이제 엉배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형태를 좋아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주투상도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쪽이 효율이 좋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없잖아요. 그냥 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더 좋아요. 근데 치수를 기입할 때 약간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이 없는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한 표현을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수 기입할 때 다소 이제 복잡해지고, 여기서도 이제 요 아래쪽이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부분도로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모양을 국부투상도로는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양을 국부투상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저 모양만 딱 잡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거 다 지울 거야? 국부투상도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모양은 국부투상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벽하고 달라붙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부투상도로 모양을 딸 수 있는 건 외형하고 형상이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면 국부투상도를 딸 수가 있는데, 지금 얘처럼 외형하고 형상이 딱 만나가지고 이어져 있으면 처리가 애매해요. 안 돼요. 국부적인 모양을 표현을 못 해줘. 왜냐면 저걸 국부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분도 처리밖에 안 되거든요. 부분도 처리. 이 부분을 굳이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그럼 부분도 처리할 거면 얘보다 효율이 더 안 좋지.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이해시키려고 요걸 남겨놨던 거예요. 얘는 쉬울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에 내가 주투상도를 예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로 끝내는 게 맞아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 다음 영상에서 치수를 기입하게 될 건데,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이제 요 두 개를 다 기입을 할 거고, 이제 두 개에서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축에 대한 이제 특수상의 적용, 그리고 이제 도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도면의 정리는 여기까지 처리해주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 뒤에 치수 기입하는 것까지 보시고
나는 주투상도를 이런 식으로 갈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맞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 기법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간혹가다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국 그 객관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그게 같은 맥락을 짚고 있느냐 그게 객관성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단순화해서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딱 확정을 져주세요. 저 헷갈려서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도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도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렇게 그릴래 저렇게 그릴래를 결정하는 게 결국 설계자의 몫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